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합격 노트 60페이지 우측 하단에 4번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권. 자, 소액임차인 이런 말이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채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보증금증 일정액. 보증금증 일정액 요 말이 보여도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경매, 공매. 주로 이제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법조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 다른 담보물권자의 선순위가 포함돼요. 그래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그런데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 그런 말이에요.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같은 말이고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대.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된대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확정일자 요건 아니다. 그런데 받아두면 유리하다고. 받아두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뭐가 생기는 건데요? 우선 면제권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좋죠. 훨씬 유리하지. 최우선 면제권으로 한번 받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별개니까.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하다. 소액임차인도. 다만 그 확정일자가 최우선 면제권의 요건은 아닌 거다. 됐나요? 됐어. 그렇게.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돼요. 자, 이런 내용이죠. 서울에서 동일 주택에 소액임차인 A, B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 금액이 1억 2천만 원. 그러면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2분의 1. 그래서 6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소액임차인이 두 명이니까 n분의 1을 하는 거야. 소액임차인들끼리는 n분의 1. 소액임차인들끼리는. 그래서 6천만 원을 어떻게? 3천만 원, 3천만 원. 만약에 3명이면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한 명이었으면 A밖에 없었어. A가 최우선 면제로 5,500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 주택에서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자기들끼리는요? 불리해.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고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어도 그리고 소액임차인들끼리는 또 n분의 1을 하니까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자기들끼리는 불리하다. 근데 뭐 이런 계산하는 게 나오긴 좀 그렇고 요 숫자는 나온 적이 있었죠. 3분의 1 이렇게 x 2분의 1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된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됐나요?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최우선 면제권이. 자, 화면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증 일정액. 자, 요거 보고 눈치채야지. 보증금증 일정액 뭐라고 적어놔야 돼? 최우선 면제권.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 속에는 최우선 면제 그런 말이 없잖아. 근데 보증금증 일정액 요거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아,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증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여기 이제 선순위 포함.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을 권리가 없다.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는데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최우선 면제권이었다. 보증금증 일정액 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챈 거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선순위 포함해서 그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최우수 매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 됐나요? 주임법, 상임법, 공통 잘 나온다. 정답으로도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보시면 자, 두 가지가 있는 건 항상 비교하셔야 돼. 이렇게. 자,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미등기지만 주택이 있었어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단 얘기야. 미등기지만. 그리고 이제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그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매저권, 최우수 매저권 인정이 된다. 왜 그러냐면 미등기 주택도 주임법 적용이 되죠. 주택이잖아. 주임법 적용된다. 그러면 미등기 주택이 대지도 주택인 거야. 주임법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이 대지는 주택이잖아. 주임법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도 주임법 적용되니까 미등기 주택이 대지도 주임법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선 면제, 최우수 매저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죠.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미등기지만 건물이 있었잖아. 미등기지만. 그러니까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도 생긴다고. 근데 이제 밑에 거.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요. 자, 이런 대지를 뭐라고 불러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 나중에 건물 지은 거야. 저당권 설정할 때는 없었다고. 나대지. 나대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물 지었고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럼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최우수 매저권 인정 안 된다. 왜? 나대지였잖아.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선 매저권, 최우수 매저권 인정 안 되고요. 그리고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도 안 생기는 거죠. 아까랑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잖아. 미등기지만. 밑에 거는 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잖아. 완전 다른 거지. 자, 밑에 것만 잘 외우면 끝나요. 외우기도 쉬워. 이게 뭐라고요? 나대지. 나대지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대지 마. 아니 나대지는 나대지 마.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면서 왜 나대고 있어. 우선 매저권, 최우수 매저권, 법정지상권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 나대지는 나대지 마. 됐나요? 저도 이제 그만 나댈게. 그 다음 5번은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가정공동생활하면 보증금을 합산한다. 얘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계약서를 따로 쓸 수도 있어서 그래요. 서울에서 동일주택에 남편 보증금 1억짜리 계약서, 부인 보증금 1억짜리 계약서를 따로따로 쓴 거야.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을 한대요. 함께 살고 있대. 보증금을 더하래. 그러면 2억이니까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둘 다 소액임차인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 법조문이 없으면 가족 구성원이 보증금을 쪼개서 계약서를 따로따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소액임차인 되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내용은 상임법에는 없어. 가정공동생활. 상가 건물에서는 가정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가정공동생활 이런 말이 보이면 그건 다 주임법인 거야. 상임법은 가정공동생활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주임법만 이런 게 있다. 가정공동생활하면 보증금 더해라. 됐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정당하게 보증금이 감액되면 그때부터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다. 최우수 매저권 인정이 된다. 처음에 아니었다가 정당하게 감액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소액임차인 돼서 최우수 매저권 인정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 7번도 중요하죠. 7번은 이런 경우예요. 작년에 2월 달에 주임법이 개정이 돼서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증액됐어요. 원래 1억 5천 이하일 때 서울에서 소액임차인인데 현재는 1억 6,500 이하. 작년 2월 달에 개정이 됐다고. 근데 그 집의 저당권은 개정 전에 1월 달에 설정이 된 거야. 법 개정 전에. 자, 현재 개정 후 현재에 1억 6,500에 맞춰서 계약을 했어요. 딱 맞춰서. 그러면 요 임차인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이에요. 현재.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 시
옛날 법을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야. 이때는 1억 5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 얘는 1억 6,500에 맞춰서 계약했잖아. 이거 초과됐잖아. 그러니까 옛날 법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고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인 거고 판례가 현재가 기준이 아니래요.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다. 담보물권 취득 시 그게 이제 저당권 설정 시. 그것도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 옛날 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이 10년 전이래. 그러면 10년 전 그 당시 법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 임차인에게. 자,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저당권이 언제 설정된 날 봐야지. 그래서 그 당시 법을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비교해서. 무조건 현재 기준이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다. 그것도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 이해되시나요? 그렇게요. 그게 동그라미 7번이고 그 다음 5번 기타는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가면 쭉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질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상실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 했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임차인인데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고선 이사를 갔어요. 그건 어떻게 돼? 그거는 유지가 돼. 주택임대차 등기는 임차권을 등기한 거잖아. 그거는 유지가 된다.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요? 그거는 이사 가더라도 유지가 안 된다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니까.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잖아. 그래서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야.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쭉 유지가 된다. 이사 갈 때 필요한 거다. 그냥 이사 가면 상실되니까. 또 임대차 등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네 번째 줄 이거예요.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이 없었어. 전입신고도 안 했고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둘 다 생겨. 그죠? 없었으면 등기한 때부터 둘 다 생긴다. 근데 대항력은 있었고 또 확정일자 받아서 우수매주권도 있었어요. 둘 다 있었어. 둘 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둘 다 유지가 되죠. 둘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수매주권은 없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대항력은 있었으니까 유지가 되고 우수매주권은 등기한 때부터 생기고. 그래서 결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있던 거는 유지가 된다. 없던 거는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주임법, 상임법, 공통. 그리고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매주권 인정 안 된다. 이것도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었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최단 존속기간 2년이죠. 주임법은 2년 나오면 무조건 밑줄 그어놓고 적어놔야 돼.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빼도 박도 못해. 2년. 상임법은요? 1년 나오면 밑줄 그어놓고 임대인은 빼박 1년. 그럼 질문. 농지법 3년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임대인 빼박 3년. 맞아요? 농지법 임대인 빼박 3년. 그건 아니라 그랬지. 그거는. 농지법에서는 임대인도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군대 간다고 해서 2년으로 했대요. 2년 주장할 수 있다고. 군대가 3년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임법은 임대인 빼박 2년, 상임법은 임대인 빼박 1년, 농지법은 임대인 빼박 3년. 그건 아니었다. 농지법에서는. 기억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짧은 거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으로 했어요. 1년.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임대인은 짧은 거 주장이 안 된다고.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2년.
그 다음 3번은 존속의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존속의제. 주인법, 상위법 공통이고 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임대차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존속의제가 돼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거로 본다. 그래서 계속 살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수매 주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보통은 계속 살고 있잖아요. 보증금 안 주면 계속 살고 있잖아. 그러면 쭉 그냥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대항력과 우수매 주권이. 근데 그냥 이사를 갈 때 그냥 상실되잖아.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거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이사 안 가고 그냥 살고 있으면요? 그럼 별 문제가 없다. 존속의제.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거로 본다.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 대항력과 우수매 주권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묵시적갱신이고, 얘는 계약갱신 요건과 달라요. 또 두 가지가 있으면 비교해줘. 물론 법정갱신은 묵시적갱신과 같은 말이야.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은 다른 거고, 법정갱신은 묵시적갱신과 같은 말이고. 자, 묵시적갱신은 둘 다 가만히 있던 거예요. 둘 다 멍 때렸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둘 다 멍 때린 거야. 둘 다.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요구한 거예요.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거야.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한 거야. 경우가 달라요. 그죠? 자, 이제 묵시적갱신 둘 다 멍 때렸어. 그럼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2년 나오면, 주인법에서 2년 나오면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만 유리해요.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어. 2년 주장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 해지 통지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임대인은 빼박 2년. 선택권이 없다고. 계약갱신 요건 똑같아.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자, 묵시적갱신과 똑같은 게 계약갱신 요건에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오네. 왜 잘 나오냐면 경우가 다른데 똑같은 게 인정이 되니까. 자, 밑에 거는 보세요.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2년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저 마음 바뀌었거든요. 나갈게요. 계약해지 통지하고 끝내고 나갈 수 있대. 아까는 임차인 가만히 있었잖아. 묵시적갱신에서는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계약갱신 요건은요, 자기가 2년 더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에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2년 주장해도 되고, 저 마음 바뀌었어요. 계약해지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경우가 다른데 똑같은 게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문제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이게. 됐고. 경우가 다른데 똑같은 게 인정이 된다. 자,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둘 다 누구만 유리한 거예요? 임차인만 유리한 거예요. 임대인은 빼박이잖아. 이렇게. 특히 묵시적갱신 거기 61페이지 좌측 하단에 화살표. 임차인만 유리한 거니까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 그죠? 이익의 차임에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인정이 안 된다.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 묵시적갱신은 누구만? 임차인만 유리한 거라서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다. 그것도 그런 내용들. 근데 그 화살표 내용이 계약갱신 요건에는 없어. 그게. 이익의 차임액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인정 안 된다. 이게 묵시적갱신만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은 그런 내용이 없어. 나중에 비교표를 또 보시면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5번. 자, 묵시적갱신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근데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건 2+2.
1회 한 번 행사할 수 있어요. 1회 한 번. 상위법은 최초기한 포함해서 10년. 주임법은 1회. 그래서 2년 추가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했잖아. 그래서 2년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추가될 때 요때 아예 못 올려요? 아니요. 올릴 수 있어. 5%까지는 올릴 수 있어. 5%까지는. 아예 못 올리는 게 아니라 5%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그때 이제 4년 끝났어요. 4년 끝나면 재계약이야. 이때는 왕창 올릴 수 있어. 이때는 5% 초과금지가 적용 안 되니까 왕창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2년 추가될 때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갱신될 때 이때는 5%까지만 4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 초과금지 적용 안 되니까 왕창 올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요. 됐고, 그런 내용들. 동그라미 6번. 자, 임차인이 기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까 묵시적갱신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위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런 숫자들은 틀리시면 안 돼.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데 주임법, 상위법이 80%가 똑같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차이점 두 가지.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정당한 사유 예. 이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계 조미속 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상위법은요.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또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상위법은 없어. 없는 거야. 주임법은 2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사실만 있어도 과거에 연체했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거야. 현재 연체했다. 거절할 수 있고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직계 존비속은 부모 자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직계야. 직계. 형제자매는 그거는 직계가 아니. 형제자매는 반계라고 불러. 그 옆으로 가는 거잖아. 형제자매는 반계. 반계는 반계, 개, 반계 조그만 개 있는데 반계 옆으로 가잖아. 반계. 반계는 옆으로. 반계. 직계. 직계.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0%가 주임법, 상위법 똑같은데 차이점이 두 가지다. 주임법은 2기, 상위법은 3기.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임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상위법은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보고 7번은 1회 횟수 제한, 주임법은 상위법은 최초기한 포함해서 10년이에요. 자, 질문. 상위법은 최초기한 포함해서 10년이니까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여러 번. 10년만 넘지 않으면. 자, 이제 주임법은요. 1회예요. 1회.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됐어. 처음 2년 했다가 묵시적 갱신. 그래서 4년 됐어. 4년.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임법에서? 2년이었고 묵시적 갱신 돼서 2년이 추가됐어. 그래서 이제 4년을 채웠어. 그럼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있다. 왜?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1회. 2년 추가된 게 묵시적 갱신이었지 계약갱신 요건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은 1회.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주임법은 횟수 제한, 상위법은 기간 제한. 최초기한 포함해서 10년. 그렇게 되는 거. 됐고. 그래서 7번에서 1회 횟수 제한이고 그럼 이제 2년 추가된다.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그래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게 동그라미 8번이죠. 그럼 이제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해서 끝내는 거고. 묵시적 갱신과 똑같은 게 인정이 된다. 경우가 다른데 똑같은 게 인정이 된다.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됐고. 10번, 11번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10번, 11번은 다음 강의에서. 오늘 여기까지. 송빠!